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남자를 좋아하는 그녀는 2012년 12월에 박수현 문학평론가가 쓴 아티클 제목이에요. 아마 이 박수현 작가분이 아니라 언론사에서 어그로를 끌려고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나도 한번 같이 끌어보고자 같은 제목을 붙였고요. 박수현의 연애상담소라는 코너를 진행하셨던 것 같아요.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잠자는 미녀라는 소설을 소개한 내용인데 제가 가와바타 야스나리 굉장히 좋아하죠. 또 우리 숙녀의 퀴즈 중에도 등장해. 설국이 등장하죠. 오늘은 건너뛰고요. 그 아티클의 일부에서 우리 같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천천히 읽어볼게요. 현에게는 오래된 남자친구가 있었다. 오랫동안 그와 연애하면서 각종 신경증적 혼란을 느꼈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유로 많이 싸웠다. 평화를 찾고 난 지금 현은 남자친구를 다시 바라본다. 갑자기 현은 충격을 받는다. 자기가 한때 목숨만큼 사랑했으며 때로 죽일 만큼 미워했고 온갖 신경증적 혼란을 가르쳐 주었으며 각종 환멸을 선사했고 그래서 사랑이 불구를 견디는 일 혹은 기꺼이 고통에 참여하는 이름을 깨우쳐준 그 애물단지이자 보물단지 노회한 교사이자 철없는 아이였던 그는 배 나오고 머리 벗겨진 초라한 아저씨일 뿐이었다. 아, 이게 웬일이야? 나는 고작 이런 사람 하나 때문에 그 널뛰기를 한 걸까? 내 널뛰기는 변화무쌍하고 사연 많고 장구했으나 그것은 더없이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인간을 두고 홀로 수행한 자폐적인 일방적인 널뛰기였을 뿐이었다. 그의 현실과 별로 관련 없는 그녀만의 널뛰기. 게다가 그녀의 널뛰기에 이용된 그는 볼품없다 못해 불쌍할 지경이었다. 널뛰기 자체가 차라리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한바탕 꿈을 꾼 걸까? 어안이 벙벙해진 그녀. 아, 근데 펭귄 그 목소리랑 딕션이 너무 좋아갖고 오디오북 듣는 것 같다. 아우, 고맙습니다. 이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고 현타 느낀 거지. 이런 경험 있나요? 이런 경험은 사실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현의 현타가 외관상이나 그런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른 부분에서는 현타가 온 적 있어? 내가 사람을 이렇게 못 봤다니. 아, 비슷한 거지. 비슷한 거지. 그런가? 이거 되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나를 혼란에 빠지게 한 거잖아.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이런 거지 지금. 그렇죠. 아티클을 중간중간 편집했고요. 원문은 레터에 제가 첨부해 드릴 거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현에게 미리 위로를 던진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이러한 정열의 일방성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닐까. 현타를 맞은 이후에 오는 게 사랑이라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초라하고 볼품없는 한 인간으로서 상대를 발견한 이후에 자기의 온갖 감정의 일방성과 자폐성을 깨닫고 난 이후에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현이 박수현 문학평론가 본인 같지 않아요? 이 이름도 박수현 씨잖아. 현을 하나 땄나 보다. 그래요. 오히려 내가 사람을 이렇게 잘못 봤나 보다 했단 말은 이제부터 제대로 보게 됐단 말이잖아. 맞아요. 그럼 그때부터 오히려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의 현실은요. 내가 상상한 나의 현실이다. 불교에서 상이란 자아를 투영한 영상이다. 법은 주관적 가치관이 전혀 섞이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실체이다. 어떤 것의 지각은 자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선호하는 행동을 포함한다. 이는 자기 이해와 자기 주장, 그리고 자기 강화와 자기 확대와 연관된다. 이것은 이기적이지 않기가 어렵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칭찬하고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한영조의 붓다의 치명적 농담의 134쪽과 149쪽을 인용했는데 제가 읽지 않았고요. 박수현 문학평론가가 인용하는 책이에요. 우리는 내 안의 미덕을 투사하여 누군가를 칭찬하며 내 안의 악덕을 투사하여 누군가를 비난한다. 가령 외모 꾸미기에 능숙함을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은 남을 칭찬할 때 세련된 멋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누군가의 이해타산적 면모를 주로 비난하는 사람은 스스로의 이해타산적 면모를 인식하는 사람이다. 진짜 너무 당연한 게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내가 이런 거 너무 싫어 막 이런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저러면 싫어. 그거는 나한테 있는 모습이라서 맞아요. 내가 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사실은 자기의 그 모습을 싫어하는 거지. 그치. 보면 연애처럼 상이 난무하는 장도 없다. 상대 현실은 자주 나의 주관적 영상을 투사한 나의 복제품이다. 내 판타지를 투사할 때 상대는 미덕 그 자체가 되고 내 안에 악덕을 투사할 때 상대는 위험한 나쁜 남자, 여자가 된다. 우리는 누군가의 매력을 안다고 생각하거나 말한다. 그런데 그 매력이 정말 그의 것인가? 내가 상상한 매력,
내 안에서 길어내 그에게 투사한 매력 혹은 내 안에 소망을 투사한 매력은 아닌가.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한 개인을 두고도 사람들마다 다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건가 봐요. 저도요. 저 한 명도 되게 용감할 때도 있지만 비겁할 때도 있고 되게 관대할 때도 있지만 치사할 때도 있거든요. 누구 앞에선 정말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가면 차가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 이렇게 좀 말하기는 힘들어. 그 반대는 그 남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하는 것도 또 모른다는 거지. 우린 그 사람의 일부분 그리고 심지어 나의 모습도 나의 일부분만 보고 있거든요. 계속 읽어보면 상대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1차적으로 자기애를 충족할 수 있대. 그 상대가 보는 나로도. 근데 더 우회적인 회로도 있어요.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대접받는지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거. 연애할 때 이거 되게 많이 한다? 이제 여자애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상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되게 많이 의식하더라고. 한번 읽어볼래요? 그가 나에게 경탄했다. 이 명제는 곧바로 다음 명제를 낳는다. 그는 나에게 잘해준다. 그래서 연애할 때 대두되는 핵심적인 관심사는 이렇다. 그가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는가. 그가 나를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상대가 받아들인 나의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상대가 나를 대하는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접하는가. 여기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물론 나의 가치이다. 나는 상대가 이러이러하게 잘해줄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연인은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기애를 만족시키고자 한다. 이토록 에로스는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고 자폐적이고 자족적이고 고독하다. 여기 펭귄이 막 이 정도면 비난 아니냐라고 이렇게 써놨네. 그렇잖아요. 거의 일방적, 이기적, 자폐적, 자족적, 고독. 아니 우리가 연애할 때 보이는 모습이야. 연애하면은 되게 나이 많은 분들도 유치해져. 그건 맞죠. 잠깐 내가 읽어볼게요. 네. 이 모든 경우에서 타인은 소외된다. 에로스는 통상 두 사람을 주체로 상정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자기와의 대화, 고독한 독백이다. 시작하는 연애는 대체로 나만의 사업이다. 표현 굉장히 재밌죠? 주연 배우는 비대하고 이기적인 나다. 타인의 개입은 불편하다. 뿐만 아니라 어떨 때 타인의 개입은 침입이다. 이 모든 에로스의 일방성은 그러나 시작하는 연애, 미성숙한 연애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성숙한 사랑에서는 물론 사정이 다르다. 그런데 시작하는 연애에서 간과하기 힘든 역설이 하나 있다. 상대의 현실이 나의 자아를 투사한 상이 되기 쉬운 이유는 역설적으로 상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상대에 대한 사랑이 너무 넘쳐나서 그렇대. 저 이 문장이 그냥 무너졌어요. 역설적으로 상대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그냥 진짜 뼈 맞고 쓰러졌어요. 계속 해볼까요? 상대에 대한 관심이 갑자기 폭발한다. 상대의 현실이 미치도록 궁금하여 곰씹어 생각한다. 펭귄이네. 그러나 상대 현실이 내게 전달되기에는 알아왔던 시간이 짧다. 그러므로 시간차를 메꾸기 위해서 나는 공상하고 몽상한다. 진짜 펭귄이구나. 자료의 부족으로 공상과 몽상의 부족으로 결과 조성되는 상대 이미지는 나의 자아를 투사한 상이다. 아니면 넘쳐나는 나의 정념이 상대의 현실이 내게 오는 길을 차단한다. 나는 그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에 대한 정념을 부풀리는 것만으로 벅차다. 당연히 그의 현실이 다가온 것을 허락할 여유를 갖지 못한다. 지금 진짜 그를 현실에서 사랑하기보다 공상하고 몽상하느라 오히려 현실에 그와 사랑을 못하고 있죠. 결국 관심과 애착이 많기 때문에 상이 난무한다. 일례로 부모는 어느 누구보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아채기보다 부모식대로 편집한 부모의 상으로서 자식을 판단하기 쉽다. 부모님이 이렇게 자식들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힘들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요 부분이 이제 펭귄이 되게 뭐하게 읽었나 봐. 내가 한번 읽어줄게. 이렇게 사랑이 지극할 때 더욱 오인의 영역이 넓어진다. 오해하는 부분이요. 사랑하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는 공상의 나래를 펼 일도 오인할 일도 없다. 그치,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없어. 맞아. 이러한 오인은 온전한 사랑으로 가는 디딤돌이기도 하다. 상대를 오인했음을 깨닫고 그것이 넘치는 사랑의 필연적인 귀결임을 깨닫고 딛고 일어설 결심을 했을 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 잘 사랑하려면 필히 오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네, 말씀해 보세요.
저는 일단 이 단락을 제 일기장으로 가져갈 예정이고. 네, 펭귄의 일기장 되게 소중한 거잖아요. 맞아, 네. 맞아. 이 오인의 과정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홀로 괴로운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떤 말까지 해봤냐면은 네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 로직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해석이 된다. 그래서 나는 애타고 슬프다. 하지만 이건 물론 나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안다. 라고까지 말을 했었어요. 그래 내가 여기다가 왜 남 보고 내 오인을 풀라고 해주고 되게 질린다고 해놨어 내가. 왜냐면은 네가 나한테 주는 정보가 한정적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오인이 생기니까 네가 조금이라도 풀어줬으면 해라는 뜻인데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항상 연락 진짜 자주 하거든요. 칼답이고 상대가 나를 궁금해하기 전에 내가 모든 거를 다 알려줘야지 상대가 오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너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네, 우리 둘이 계속 안 만나고 문서로 같이 쓰다 보니까 맞아. 내가 이렇게 적어놨어. 맞죠. 그래서 오인이 풀리던가요? 가로 질문. 제가 또 답변을 잘했다. 상황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해서 풀릴 거였으면 애초에 좀 진전이 있었던 관계일 거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은 풀리지 않죠. 왜냐면은 노력해줘 라고 하는 건데 노력하고 있지 않은 거니까. 난 저게 약간 성급하다고 생각했어. 상황이 그렇게 노력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 맞아. 내가 지금 이렇다는 거를 스스로 인지도 못하고 있고 그걸 말하기도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일단 놔둬야 된다고 봐. 제가 약간 미성숙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자기가 미성숙하다는 거 볼 수 있을 때까지 왔어. 많이 컸네. 숙녀의 길로 지금 한 발짝 왔어. 이거 할만하다. 이 방송 할만해. 일단 납득은 했는데 실전까지 될지는 이제. 아무튼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놔둔다. 아직 모르니까 놔둔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내 생각이었잖아. 맞아요. 그지? 로직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건 다 내 생각이잖아. 맞아. 공상하고 망상하고. 그 사람이랑 겪은 현실이 아니잖아. 맞아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생겼으니까. 맞아. 이분이 대리언 리더를 인용을 해요. 사랑이 근거하는 동시에 숨기고 있는 환영에 대해 당신은 오직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다. 대리언 리더 여자에겐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있다. 207쪽인데요. 내 이 책을 작년에 읽었어요.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어갖고 우리 앞에서 현에 상이 난무하는 거를 한 권의 책으로 풀었는데 제목은 여자에게 보내지 않은 편지가 있다. 무슨 연애 뭐 그런 비법서 같지만 굉장히 지적이고요. 품위 있는 책이라고 제가 찬사할게요. 추천합니다. 출판사에서 쓴 이 대리언 리더의 소개글을 펭귄이 좀 읽어줄게요. 왜 우리는 늘 어긋나기만 할까? 여성됨이란 무엇인가? 그녀는 왜 끊임없이 나 사랑해? 라고 묻는 걸까? 왜 여자는 연인과 헤어진 뒤 머리를 자를까? 행복한 결혼 생활이 가능할까? 여자에게 누군가를 가진다는 의미,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이유 등 평소 남녀 사이에 궁금했던 의문들을 속 시원히 알려준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무엇을 추구하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데 그토록 곤란을 겪는지에 관한 명쾌한 분석이 실려있다. 시연이 알려준다 이런데 그렇기보다는 이 대리언 리더는 정신분석가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의 권위자로 널리 알려져 있고 지적과 함께 정신분석 일을 좀 난해한데 대중들에게 소개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온 대표적인 학자고요. 이 책 대부분이 정신분석적인 통찰을 바탕으로 에바일루처럼 우리 현대의 사랑과 일상 등등을 독창적인 시각으로 풀어내는 아주 탁월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아를 탐구하는 움베르토 에코 뭐 이런 식으로 찬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저 또한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와 이어서 그 다음 책은 마리 루티의 하버드 사랑학 수업이에요.